자,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었는지 그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적인 디지털 국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뭐랄까 하나의 교본 같은 거거든요. 우선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거대한지 숫자 하나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정부가 이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쏟아부은 돈이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이걸 달러로 바꾸면 약 15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2조 원이나 들여서 만든 국가 데이터 생태계라는 게 뭘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 청사진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모든 큰 공사가 그렇듯이 시작은 바로 설계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바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끌려면 당연히 명확한 지휘 체계가 있어야겠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을 잡아줄 아주 강력하고 체계적인 그런 거버넌스 틀이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도넛 차트가 그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중심에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 전문가, 지방정부 대표, 다른 공공기관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 거죠.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역할 분담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딱 보입니다. 자, 맨 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이끌고요. 그 아래에서 행정안전부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운영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우리가 NIA라고 부르는 곳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죠. 이렇게 각자 자기 역할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큰 계획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거버넌스라는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야겠죠? 이게 또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모든 데이터가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데이터 세계의 공용어를 만드는 작업, 바로 표준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A라는 기관에서 만든 데이터랑 B라는 기관에서 만든 데이터가 있는데 서로 형식이 다르고 용어도 다르면 이걸 어떻게 합쳐서 쓰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건설 현장에서 벽돌 규격이 제각각이면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디지털 벽돌들이 서로 딱딱 들어맞게 하려면 명확한 표준이 무조건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운 데이터 표준에는 크게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공통 용어. 예를 들어 인구라고 하면 모두가 똑같은 기준으로 센 인구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둘째, 데이터 형식.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줄 건지 다른 형식으로 줄 건지 같은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셋째, 라벨링. 이건 데이터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데이터 표준이고요. 마지막 넷째, 품질 검사. 이 데이터 믿을만한가, 정확한가? 이걸 확실히 체크하는 단계죠. 방금 메타데이터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데이터에 대한 설명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쉬운 비유가 바로 식품 포장지에 붙어있는 영양성분표예요. 이 안에 뭐가 들었고 칼로리는 얼마고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다 알려주잖아요. 메타데이터가 바로 데이터 세트의 영양성분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이름표가 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정확하게 찾아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설계도와 규칙도 다 만들었으니 실제로 집을 지어야겠죠.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을 현실로 만든 구체적인 결과물, 바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인프라는 크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정문, 즉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데이터를 찾아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걸 착착 정리하고 관리하는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기관실, 바로 백엔드 시스템입니다. 이 정문의 주소는 바로 data.go.kr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탈로그가 쫙 펼쳐져 있고요. 특히 중요한 국가 핵심 데이터들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개발자들을 위한 API 같은 전문적인 도구들도 제공하고
와, 이 데이터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싶은 멋진 활용 사례들도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데이터의 관문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정문 뒤 보이지 않는 기관실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범정부 메타데이터 관리니 데이터 목록 관리니 이름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역할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거대한 도서관의 사서처럼 수많은 데이터라는 책들을 분류하고 제자리에 꽂고 누군가 찾으면 바로바로 꺼내줄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에 데이터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의 데이터 청사진을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 경험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그냥 한국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의 상식을 깨는 듯한 교훈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면 언제나 실패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멋진 웹사이트나 시스템부터 만들고 보자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이라는 집을 짓기 전에 전략, 거버넌스, 표준이라는 설계도와 기초공사가 먼저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원칙을 바탕으로 데이터 강국으로 가는 5가지 핵심 교훈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째, 웹사이트 하나 덜렁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살아 숨쉬고 서로 연결되는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지휘할 컨트롤 타워, 즉 전문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셋째, 이건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술적인 시스템, 그 이전에 거버넌스와 표준이라는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야 한다는 것. 넷째, 모든 나라의 사정이 똑같을 순 없잖아요. 한국 모델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기 나라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데이터는 한번 모으면 끝이 아니에요. 수집, 활용, 평가, 그리고 다시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 생명주기 전체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원유 같은 데이터를 제대로 가공해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신들만의 데이터 정유소를 잘 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또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